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페스카로의 전략기획팀 소속 황이슬입니다. 지금부터 OEM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대응 전략을 위한 제어기 생산부터 양산 이후까지의 사이버 보안 토크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도 고객사의 사이버 보안 대응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페스카로가 그간 고객사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8개와 사전 등록할 때 가장 많이 문의 주신 질문 4개를 선정하여 질의응답 형태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페스카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진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키 관리 시스템과 보안 관제 시스템, 보안 게이트웨이 제어기까지 우수한 역량을 입증받았습니다. 먼저 키관리 시스템부터 보시면 OEM과 티어 대상 보안 자산 주입 솔루션을 제공했고요. 글로벌 차량 제작사와 상용차 제작사에 보안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보안 대책을 빠르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페스카로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까지 직접 개발한 보안 게이트웨이 제어기는 승용차와 상용차 등 약 7개 차종에 양산될 예정인데요.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규제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페스카로의 전문 역량은 오늘 웨비나에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함께 해주실 페스카로의 패널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제어기 제작사 휴맥스 등에서 자동차 제어기 및 보안 솔루션을 포함한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20년 이상 하신 구성서 이사님과 최희선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해커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 해킹 방어 대회인 포드게이트 CTF에서 문제 출제위원을 하신 화이트 해커이자 IT 및 자동차 보안 전문가이신 이현정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전문가 패널과 함께 사이버 보안 고민 해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OEM이 생산 라인에서 요구하는 사이버 보안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늘 페스카로 웨비나의 센터를 지키는 일타 컨설턴트 구성서 이사님께 첫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OEM의 경우 제어기 생산 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유는 제어기의 특성, 그리고 사용하는 반도체 종류, 그리고 또 제어기마다 적응해야 하는 보안 기능, 또 보호해야 하는 보안 자산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응하는 협력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호한 요구사항에도 잘 대응해야 하기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애매한 경우에 바이블과 같은 국제표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ISO SA21434를 참고하여 제어기 특성에 맞게 합리적이고 또 잘된 어느 OEM 요구사항에도 잘 적응 가능한 일관된 대응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ISO SA21434의 생산과 관련하여 명시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보이는 표는 ISO SA21434 전체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 그림은 매우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셨다면 많이 보시고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제어기나 자동차 생산 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관련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좀 보면요. 먼저 2가지 목표가 나오는데, 첫째로 개발 후 생산 과정에서 해야 하는 요구사항 WP10-02의 내용을 잘 적용하는 것과, 또 둘째로 생산 과정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제어기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요구사항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생산을 위한 컨트롤 플랜을 잘 수립하고, 이 컨트롤 플랜에 4가지 조건을 포함시키고
마지막으로 이 계획대로 생산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사님, WP 10-0이라고 표현된 개발 후 생산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요구사항과 프로덕션 컨트롤 플랜에 포함되어야 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물론이죠. WP10-02의 그 내용인 개발 후 생산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요구사항은 한마디로 개발 과정에서 준비된 사이버 보안의 대책, 다른 말로 사이버 보안 솔루션 또는 컨트롤이 생산 이후 차량에서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보안 솔루션 동작에 사용되는 보안 자산, 예를 들어서 암호화 키,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안전하게 주입하고 이 동작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초기화 조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리퀘어먼트 12-02에 언급되어 있는 생산 컨트롤 플랜에 포함되어 하는 네 가지로는 먼저 위에서 설명한 생산 요구사항을 잘 수행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이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나 장비, 예를 들면 KMS, 또 키 주입 장치, 검증 장치 등에 대한 설명, 또 세 번째로 생산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 예로 방화벽, VPN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그리고 또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입니다. 네, 이사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OEM이 요구하는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제어기에 적용된 사이버 보안 대책이 양산 이후에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생산 과정에서 보안 자산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런 과정이 외부의 침입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요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맞을까요?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보안 자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안 자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OEM이 요구하는 KMS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도 꽤 있었는데요. 고성서 이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에 나와 있는 용어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산이라면 가치가 있거나 가치에 기여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제어기를 예로 들어 본다면 제어기의 기능들,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어기 내에 저장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질문에서 언급된 보안 자산이라 함은 사이버 보안 기능을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각종 정보 등을 말합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다음으로 KMS,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제어기의 보안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보안 자산을 생성하고 또 안전하게 저장, 관리하고 생산 과정에서 제어기의 보안 자산을 배포하여 주입할 수 있게 하는 장치 또는 장비를 말합니다. 네, 이사님 KMS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OEM으로부터 보안 자산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제어기 생산 과정에서 적용하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세 곳에 KMS가 표시되어 있는데 모두 인증서나 보안키 등의 보안 자산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배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OEM이 보안 기능에 필요한 보안 라이브러리나 각종 키 등을 협력사 등의 요청에 따라 생성, 배포, 관리하고 또 그것을 받은 협력사는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된 상태에서 관리,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서 생산 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어기 협력사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보안 키, 비밀번호 등을 생성하여 제어기에 주입하고 또한 보안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수집 관리한 후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OEM이 어떤 요구사항을 요청하고 또한 제약이 어떤 자산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KMS를 구성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스카로도 고객사에 KMS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스카로는 OEM을 대상으로 KMS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그 예인데요. 아마 지금 설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듯합니다. OEM이 협력사와 협업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자산들을 생성, 배포, 관리하고 또 조직 내부에서도 각 담당자 자신의 역할에 맞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이 KMS에 녹여 구성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협력사의 예인데요. KMS의 경우 제어기 그리고 협력사 특징에 따라 구현하고 또 생산 라인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산 단계에서 KMS 그리고 제어기와 통신하여 보안 자산을 주입하는 키 주입 시스템도 함께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제어기 내부에서 이러한 자산을 받아서 시큐어 스토리지 등에 저장하고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는 소프트웨어까지 구현하여 제공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이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좋은 의견과 제품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사진과 함께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KMS 구축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관련 필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고성서 이사님께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KMS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KMS를 선택할 때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또 다른 말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 관리, 배포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것은 OEM마다 또 제어기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서로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KMS라고 하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MS가 생성하는 보안 자산의 강건성,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KMS가 위치한 환경이 외부 접근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산의 강건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먼저 권한 있는 사람만이 권한에 상응하는 액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원하는 보안 자산을 안전하게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보안 자산이 필요한 대상을 지정하고 그에 매칭되는 것이 정확히 배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유효 기간이나 변경 주기 등이 관리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복구, 폐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웨비나에는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5가지 요구사항을 실무자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좀 더 기술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먼저 첫 번째로 국제 키 관리 표준 프로토콜, 좀 쉽게 설명하면 보안 키나 인증서 등과 같은 보안 자산의 저장, 유지 보수를 위해 필요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 프로토콜인 KMIP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또 보안 로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FIPS 140-2 인증을 받은 HSM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생성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중화를 지원하는지 또 대시보드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 운영 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하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KMS 구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중에 나머지 하나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외부 접점으로부터 그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나 상황에 따라 역시 매우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오늘은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킹 방지나 그 악성 코드 탐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트워크를 세분화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DMZ를 구성하는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외부 매체, 비인가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접근 통제, 보안 현황 관리, 검역소 구성, 백신 설치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해야 하는데요. 출입을 통제하고 반입되는 저장 매체 등을 차단하고 필요에 따라 보안 검색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를 관리하고 공장에서도 권한별로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핵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어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환경과 각종 활동들에 대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역시 관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시보드 등과 같이 가시화 그리고 안정적인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중화, 백업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역량이 없이는 사실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저희 페스카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고 또 경험도 많은 사이버 보안 전문 회사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S 구축 시 보안 자산의 강건성 및 신뢰성 유지, 그리고 외부 접근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두 가지 관점을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이사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산 이후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페스카로의 간판 화이트 해커 이현정 이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은 품질 활동의 일부로서 보안 이벤트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매뉴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필드에서 발생한 보안 이벤트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스카로에서는 차량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친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객사에 구축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 라인에서 차량 생산 시에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기능을 최초로 활성화하고 생산 라인에서의 최초 상태, 예를 들면 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 정보, 보안 이벤트 발생 유무 등을 서버에 등록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기능이 활성화되면 CZW에서는 차량에 장착된 사이버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제어기들을 대상으로 보안 이벤트 발생 여부를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생산 이후에 차량이 출고되고 출고된 차량이 유지보수를 위해서 정비소에 입고됐을 때 정비 진단 장비를 통해서 차량 내 보안 이벤트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보안 이벤트 발생 건이 존재할 때 보안 로그를 취합해서 서버로 전송하여 차량의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외부 통신 제어기가 장착되어 있는 커넥티비티 사양 차량의 경우에는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어기가 서버에 보안 이벤트 발생 알림을 전송합니다. 서버에서는 추가 분석을 위해서 해당 차량의 상세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차량에서는 서버에 상세 데이터 요청 수신 시 상세 데이터, 예를 들면 보안 이벤트 발생 전후 캠 메시지 등을 서버에 전송하게 됩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 생산 라인, 정비소, 커넥티비티를 통해 보안 이벤트가 수신된 다음에는 어떤 활동이 남았을까요? 네. 우선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패스를 통해서 차량에서 발생된 보안 이벤트를 서버에서 수신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먼저 보안 이벤트가 어떤 차종, 어떤 제어기,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서버에는 다양한 차량에서 발생한 다양한 보안 이벤트들이 수신될 수가 있는데 분류 작업을 서버에서 자동으로 수행함에 따라서 사람이 좀 더 본연의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버가 분류할 수 없는 유형의 보안 이벤트가 수신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언노운 이벤트로 분류해서 사람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한 개 이상의 보안 이벤트들을 그룹핑해서 하나의 보안 취약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CAN IDS에 의해 비정상 메시지로 탐지되어 발생한 보안 이벤트들의 경우 하나의 보안 취약점으로 생성해서 해당 보안 취약점이 완화될 때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 차량을 관리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들에 대한 상태가 등록이 되고 정비, 커넥티비티에 의해서 차량의 상태가 업데이트됩니다. 이때 보안 이벤트를 보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동일한 보안 이벤트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차량까지 식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보안 관제 시스템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안 관제 시스템 구축 사례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현정 이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페스카로는 글로벌 승용차, 상용차 제작사의 관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글로벌 OEM에 구축한 관제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더 많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추려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에서는 보안 이벤트 발생 현황을 한눈에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차량에서 어떤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지금까지 어떤 차종에서 어떤 보안 이벤트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 등 통계적인 자료들을 취합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OEM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인 리포트로 다운로드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월별, 주차별, 차종별, 차량별로 보안 이벤트가 발생된 현황과 처리되고 있는 현황을 엑셀로 정리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 이벤트 발생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언제 어떤 차량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이 이벤트에 대한 상세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벤트는 결국에는 완화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로우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캠 메시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화면처럼 특정 차량에 대한 보안 이벤트 발생 타임라인도 표시해주고 있어서 특정 차량에서 어떤 보안 이벤트들이 발생해 왔는지 사람이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안 관제 시스템은 단순히 필드에서 발생한 보안 이벤트를 취합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관제 시스템이 없었다면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어야 할 일들을 자동화하고 시각화해서 사람의 업무 로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사로부터 보안 관제 시스템 덕분에 분석하기 편하다, 일이 좀 줄었다 라는 피드백도 받고 있습니다. 네, 보안 관제 시스템은 보안 이벤트 취합뿐만 아니라 업무 자동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보안 이벤트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CEO에게 관제 시스템은 필수인지, 품질 활동으로 충분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현정 이사님이 이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물론 품질 활동으로 보안 이벤트를 관리하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보안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사람이 수기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티어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여러 OEM들을 상대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여러 버전들도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어에게 보안 관제 시스템이 아직은 필수가 아니지만
하나의 보안 이벤트가 다른 차종, 차량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도 분석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보안 관제 시스템에서 영향도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 보안 이벤트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동일한 보안 이벤트가 발생될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차량까지도 식별해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으로 보안 사고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접점이 많아지고 해커들의 공격 패턴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제어기에 최첨단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고 해서 이 보안 기술이 10년, 20년 후에도 최첨단 기술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100% 안전한 보안은 없기 때문에 양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합니다. 네, 동일한 보안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차량도 식별하여 보안 피해가 후속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보안 관제 시스템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차량 발생 보안 이벤트는 어떻게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페스카로 개발본부의 미소천사 전장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최희선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회사는 아니고 미소만 담당하고 있는 최희승입니다.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벤트들은 침입 탐지 이벤트, 소프트웨어 변조 이벤트, 시큐어 붓, 시큐어 스토리지 변조 이벤트 등이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여 게이트웨이 내에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커넥티드카의 경우에는 즉시 CC와 같은 텔레매틱스 유닛을 가진 제어기로 이벤트 메시지를 보내서 CCU에서 서버로 위반된 보안 이벤트의 내용과 그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커넥티드 서비스는 차량의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안 이벤트들의 내용이 서버로 전송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님, 커넥티드카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보안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만약 커넥티드카가 아닌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서버로 차량 보안 이벤트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안 모니터링을 위해 가능한 많은 차량으로부터 보안 이벤트를 수집하는 것은 추후 발생 가능한 보안 사고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커넥티드카가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정비소에서 이와 같은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가 되고 차량에 진단장비가 연결이 될 때 진단장비가 게이트웨이에 누적 보관되어 있던 보안 이벤트들을 조회를 하고 이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페스카로에서는 이처럼 진단장비가 연결되었을 때 게이트웨이로부터 보안 이벤트를 조회를 해서 서버로 자동으로 전송을 해주는 진단장비용 보안 솔루션 또한 개발하여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보안 이벤트 정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안 이벤트 정보에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UN 레귤레이션 155의 7.2.2.2항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보들이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시도되거나 성공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프로세스가 동작을 해야 하고 인증 과정에서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안 이벤트를 이용하여 어떤 침입 시도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였는지, 언제 발생을 하였는지 등을 추적할 수가 있어야 나중에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수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버로 전송되는 정보에는
어느 차량에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차대 번호와 어떤 종류의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보안 이벤트의 종류, 발생한 시간을 추적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그리고 침입 탐지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를 발생시킨 캔 메시지들이 포함된 프리즈 프레임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네, UNR 155에 따라 사이버 공격을 추적할 수 있는 보안 이벤트는 대책 수립과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수집되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안 게이트웨이가 생소할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게이트웨이가 어떻게 차량을 보호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최희선 팀장님께서 이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게이트웨이는 첫 번째로 차량 외부로부터 연결되는 고객이 진단 포트 등을 통해서 시도되는 침입에 대하여 1차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하며 두 번째로는 차량 내부 제어기들의 이상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동작이 탐지될 경우 앞서 질문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이를 서버로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VTA 인증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인증받은 소프트웨어 이외의 비인가 소프트웨어가 동작하지 않도록 이를 탐지하여 서버로 보고하는 역할도 함으로써 차량을 안전하게 그리고 보안이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차량 외부로부터 침입에 대한 방어는 외부 접점이 있는 진단 포트를 통해 외부에서 침입을 하는 경우에 시큐어 언락, 시큐어 액세스, 시큐어 플래시 등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보안 기능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진행했던 사이버 보안 솔루션 웨비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이어서 보안 게이트웨이의 두 번째 기능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CAN IDS에 대한 내용으로 UN Regulation 155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상 동작에 대한 탐지 및 보고를 통해 차량의 보안을 유지합니다. 다음에 6가지 항목이 해당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게이트웨이 개발 시 CAN DBC 기반으로 CAN 메시지나 시그널을 라우팅하거나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CAN IDS 기능에서는 CAN DBC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메시지가 들어오거나 시그널들이 정의해 놓은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리고 실제 들어온 메시지의 길이가 DBC에 정의되어 있는 DLC와 다르거나 정의된 크기가 벗어난 경우에 탐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좀 더 확장된 기능으로 CAN 네트워크의 버스보드가 정의해 놓은 범위를 넘어서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RPM이나 차량의 속도 등과 같이 완만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시그널들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이상 동작으로 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이상 동작이 발생했을 때 게이트웨이는 탐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즉시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차량은 CAN 네트워크 기반으로 움직이고 브로드캐스트 방식이어서 이상 동작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제어기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운행 중에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제어기를 바로 컨트롤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상 동작을 탐지하여 서버로 보고하도록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소프트웨어 수정 후에 업데이트를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비인가 소프트웨어 탐지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UNR 15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어서 UNR 156을 소개하겠습니다. UNR 156은 SOMS라는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게이트웨이에서는 차량 내의 모든 제어기들이 RX 스윙이라고 하는 차량 형식 인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버전 및 하드웨어 버전, 보안성 정보 등을 관리하는 DB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되고 동작되도록 하여 차량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UN 레귤레이션 156의 7.1, 7.2, 7.2.1.1 그리고 7.2.2절에서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1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버전 및 구성 요소 정보 식별 및 소프트웨어 무결성 확인. 7.2에서는 차량 형식 인증, 즉 VTA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식별 및 업데이트 호환성 확인.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오센티시티와 인테그리티 보호 및 손상 방지,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업데이트 방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의 안전한 실행 보장 및 차량 사용자가 업데이트에 대해 파악함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에서는 RxWin DB에 명기된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하며 시큐어 플래시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검증하여 업데이트 시 안전한 실행을 보장하게 됩니다. 네, 팀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스카로의 보안 솔루션에 적용된 게이트웨이는 글로벌 OEM이 유럽 사이버 보안 필수 인증인 VTA를 획득하는 데 기여했고 양산 차량에도 실제로 탑재되는 등 안정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보안 게이트웨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8개의 질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하여 사전 등록하면서 문의주신 질문을 추가로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50여 개의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중복되는 내용들은 메인 질의응답에서 최대한 다룰 수 있도록 노렸고요. 그 외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4개를 지금 실시간 Q&A에서 다루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는 동안 전문가 패널에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KMS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연관되는 질문이기에 하나로 취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키는 제어기마다 각각 다른 키가 쓰여지나요? 제어기에 쓰여지는 키가 프라이빗 키인가요? 프라이빗 키 정보가 KMS에도 저장이 되는 건지, 제어기에 저장된 키가 시큐어 플래시에도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키를 서버에 저장한다면 키는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고 보관된 키는 언제 사용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구성소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통 제어기에 저장되는 키는 크게 2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컨텐츠, 다른 말로 대상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 복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밀키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서명 등의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개키, 퍼블릭 키입니다. 먼저 암호화, 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비밀키의 경우 제어기마다 고유한 값을 갖도록 하면 강건성을 더 높이기도 하는데 전자서명 목적으로 한 그런 공개키의 경우에는 제어기마다 개별화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그 프라이빗 키는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어기가 아닌 KMS에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빗 키와 짝이 되는 퍼블릭 키가 제어기에 저장되고 또 전자서명 검증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서명키, 또 퍼블릭 키를 검증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결국 제어기 펌웨어의 검증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큐어 플래시 과정에 퍼블릭 키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OTA에 요구되어지는 그 어드밴스드 시큐어 플래시나 또 시큐어 플래시 2.0 같은 경우에는 이 퍼블릭 키와 함께 안복화를 위한 그 비밀키도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서버에 저장해 놓은 키의 저장 기간이나 사용사례의 경우 그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펌웨어 전자서명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프라이빗 키의 경우에는 해당 제어기의 펌웨어를 계속해서 전자서명해 줘야 하므로 해당 제어기 라이프 사이클 동안 계속해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네, 이상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존 관리 시스템과 보안 관제 시스템 간의 연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 질문은 이현정 이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이버 보안 이벤트도 하나의 이슈이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안 취약점을 완화 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슈 관리의 관점에서 보안 관제 시스템과 기존의 이슈 관리 시스템을 연동할 수도 있고 해당 이슈가 해결되었음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안 관제 시스템과 기존의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시스템을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슈 관리 시스템만으로도 보안 이벤트를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보안 관제 시스템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이슈 관리 시스템에서는 필드에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들을 수집할 수가 없고, 보안 관제 시스템에서처럼 개별 차량을 기준으로 차량의 상태를 트래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세션에서 설명드렸듯이 보안 관제 시스템에서는 사람의 분석 리소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안 이벤트를 분류해주고 후속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안 이벤트를 보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동일한 보안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차량까지 식별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안 관제 시스템은 보안 이벤트를 수집하고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적인 시스템입니다.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 간의 연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관리 시스템만으로 보안 이슈들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시스템들은 본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별로 목적에 맞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보안 관제 시스템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안 관제 시스템을 위한 필수 관리 인원과 도구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이현정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통은 보안 관제를 위한 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고 보안 담당자가 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를 위해서 특별한 도구를 도입한다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보안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보안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보안 관제에 들어가는 사람의 리소스를 많이 줄일 수 있고 후속 대응까지 선제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페스카로의 보안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신다면 최소한의 인원과 최소한의 시간으로 보안 이슈 관리를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입니다. OEM들이 보안 게이트웨이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지, 보안 게이트웨이를 탑재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최희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OEM들이 외부 공격이나 내부의 이상 동작으로부터 차량 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게이트웨이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시큐어 액세스, 시큐어 플래시, 시큐어 붓, 시큐어 스토리지 같은 보안 기능의 경우에는 개별 제어기에서 구현되고 관리되어야 됩니다. 일부 OEM의 경우에는 썸즈의 일부 기능을 개별 제어기가 담당하기도 하지만 이럴 경우에 제어기마다 펌웨어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외국의 특정 OEM은 게이트웨이를 보안 게이트웨이와 일반 게이트웨이로 분리해서 탑재하는 일부 사례도 있습니다. CAN-IDS나 썸즈 같은 기능들은 모든 제어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모든 제어기의 정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별 제어기에서 구현하는 것은 맞지 않고 대부분의 제어기가 연결되어 있고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정보를 가지고 관장할 수 있는 제어기가 바로 게이트웨이이기 때문에 대부분 OEM들은 게이트웨이에 보안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전 등록할 때 주신 문의사항들을 다뤄봤고요. 이제 실시간 들어온 채팅창의 그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OEM별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각각 다른 보안 피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는 것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현재 통용되어 사용되는 보안 알고리즘만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구성서 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에 타겟이 되는 시스템이 아마 KMS나 이쪽으로 질문을 주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대부분의 KMS들은 일반적으로 보안 솔루션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EM들도 OEM 나름대로 아주 생소한 그러한 보안 알고리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글로벌하게 인정받은 스탠다드화된 그런 알고리즘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KMS나 이런 각종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대응을 할 때 크게 문제되지 않고 저희가 역시 납품 드리는 그런 제품들도 다양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제공해서 대부분의 OEM들을 커버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 어떠셨나요? 저희가 다룬 정보들은 실제 필드 경험을 통해 쌓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웨비나를 통해 KMS와 보안 관제 시스템, 보안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실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페스카로는 OEM과 티어 대상, 제어기 생산부터 양산 이후의 사이버 보안 전문 레퍼런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웨비나 소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비나가 어떠셨는지 설문지를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솔직한 소감을 작성해 주신 분들 중 8분을 선정하여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5만 원권, 3만 원권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 페스카로가 준비한 4번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 웨비나를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페스카로는 내년에 컨퍼런스 등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페스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